한인들이 많이 찾는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포트토튼 공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기 투표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시가 재정난 속에 수백 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13일 열리는 2026 피파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펜스테이션 출발 열차 대부분이 경기장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포트토튼 공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1일 밤 8시 30분경 베이사이드 소재 리틀베이 공원에서 10대와 20대들 간의 다툼이 칼부림으로 번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구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등 쪽에 한 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를 입은 1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인원이 연루된 다툼 끝에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약 20명이 모페드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기 투표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예비선거는 23일 실시되며 조기 투표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23일 이전에 지정된 조기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으며 뉴욕시의 경우 조기 투표 장소가 선거일 투표소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투표소 위치와 투표용지 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어떤 선거가 실시되는지와 출마 후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당국은 유권자들에게 투표 전 등록 상태와 투표 장소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으며 우편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들도 조기 투표 기간 중 지정 투표소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재정난 속에 수백 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BC 뉴욕 보도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시장 행정부는 새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비영리 단체 선지급 제도와 관련해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법은 시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단체의 연간 계약금의 50%를 회계연도 초에 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지급이 늦어질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과 청소년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등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적서비스협의회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약 35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감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시 현금 보유액이 전년보다 24% 감소한 94억 달러 수준이라며 향후 수개월간 재정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피파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NJ 트랜짓이 대규모 수송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뉴저지 이스트 어더퍼드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는 오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브라질과 모로코의 경기를 시작으로 월드컵 경기가 열립니다. NJ 트랜짓은 경기 당일 특별 수송 계획에 따라 오후 2시부터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출발하는 NJ 트랜짓 열차들 대부분을 경기장 수송용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승객들은 패스 열차나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또 경기 종료 후 3시간 동안 뉴욕 펜스테이션으로 향하는 NJ 트랜짓 열차 역시 스타디움에서 출발하는 승객 수송에 집중됩니다. 이 시간대 뉴저지에서 맨해튼으로 이동해야 하는 일반 승객들은 뉴악 또는 호보큰에서 패스 열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NJ 트랜짓과 뉴저지주 경찰은 안전상의 이유로 관람객들이 인근 도로나 호텔에서 경기장까지 걸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공식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각한 부부간 갈등이 가족들이 있는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총격 살해 후 자신은 자살이라는 참극으로 비화돼 40대 한인 여성과 미국인 남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존스크릭 경찰은 지난 7일 밤늦게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부부 사건을 가정 내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10대 청소년이 지난 7일 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부모가 가정 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신고한 후 경찰관들이 한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서 성인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한인 여성 마사 할러데이, 한국명 우유경 씨와 남편 리처드 할러데이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 결과 이들 부부가 집안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남편 리처드가 부인의 머리에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스스로도 머리에 총을 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질 당시 집안에는 이들 부부의 17세, 13세, 12세 세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모의 부부싸움 후 총성을 들은 아들 중 한 명이 911에 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 엘니뇨 현상이 이미 공식적으로 시작됐으며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확률은 63%에 달하고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후예측센터는 또 올해 엘니뇨가 가을까지 지속할 확률은 100%이고 겨울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엘니뇨로 간주하려면 열대 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야 합니다. 기후예측센터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바람 방향의 변화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해수가 서태평양에서 동부 열대 태평양을 향해 대량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뜨거운 해수는 해수면 아래 600에서 1000피트 깊이에서 동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이동해 남아메리카에 가까운 해역에서 해수면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예측센터는 이미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의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내년은 2024년 기록을 넘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용커스의 한 중학교에서 12세 학생이 학교 안에서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학생이 도넛을 먹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틱톡 챌린지 연관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커스 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39분쯤 소니아 소토마요르 커뮤니티 스쿨에서 재학 중인 6학년 남학생이 학교 4층 복도에서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학교 직원과 간호사가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출동한 경찰과 응급구조대도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학생은 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학생이 당시 도넛을 먹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음식을 한 번에 크게 먹는 이른바 원바이트 챌린지와의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현재까지 틱톡이나 다른 소셜미디어 챌린지와 직접 연결되는 영상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니발 솔레오 교육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가족과 학교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보다 사실에 근거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상담사와 치유견을 배치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심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18세 미만 제외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제외동포 365민원 포털 등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 및 제외동포 365민원 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제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정부24나 제외동포 365민원 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친권과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 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7만 명에 이르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들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1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추가 연장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오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1일 익명을 요구한 주요 7개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 고위 관계자가 미국과 종전 관련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종전 합의 서명식 장소로는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됩니다. 마침 G7 정상회의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와 멀지 않은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네뱅에서 열립니다. 복수의 중재국 외교 소식통과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잠정 합의는 카타르의 중재로 지난 10일 밤 도출됐습니다. 이란이 12일에 공개한 MOU 초안은 크게 군사 경제 핵개발 세 부문으로 나뉘는데 이란의 요구를 미국이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군사 부문에선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 영구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주권을 존중하며 이란 주변 지역 미군을 철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제 부문에는 이란의 조치에 따라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을 재개하고 금융 자산에 대한 이란의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는 등 경제 제재를 유예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설립한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12일 현재 머스크의 순자산은 9,71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지수는 스페이스X 보유 지분 가치를 공모가로 평가함에 따라 순자산이 전날보다 2,740억 달러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보유 지분은 공모가 기준으로 약 6,900억 달러, 테슬라 보유 지분은 약 2,790억 달러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차등 의결권 주식 등을 통해 스페이스X 상장 후에도 84%의 의결권을 유지합니다. 머스크는 성과 조건 등이 붙은 제한부 주식을 제외하고 테슬라 지분 약 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후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머스크는 조만장자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던, 그래서 그 단어조차 생소한 조만장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뱅크오브호프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브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브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오브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12일 오전 JFK공항 4번 터미널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수화물에 폭탄이 있다고 주장한 후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속한 나폴리 슈콜닉 로펌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 본격 참여합니다. 뉴욕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브래드 앤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지난해 맨해튼 연방청사에서 이민세관단 속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최대 공립대학 시스템인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6년 전 폐지한 SAT, ACT 표준시험 입시 요건의 부활 여부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가 88세 생일을 약 한 달 앞두고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의회를 통해 과거 탄핵 기록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은 계획된 대로 독일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일자리 1만 9천 개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 끝에 찍는 마침표 하나가 세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중식 스타 셰프 정지선 셰프의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를 뉴욕과 뉴저지 매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지선 셰프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고객과 만나고 신제품 시식 기회를 제공하며 팬미팅을 통해 셰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